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요약집 여러분 465페이지 제2절 조세분류 여기부터 봅니다. 자, 조세분류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 파악하는 거고요. 조세분류는 시험에 가끔씩 제2절은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시험에 이제 가끔씩 출제가 돼요. 여기서. 자, 어떤 거냐? 먼저 조세분류,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요. 자, 분류하는데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하죠. 그럴 때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럴 때 국세와 지방세 세금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국세 세금과 지방세 세금을 외울 건 아니고 우리가 주요 세금들이요. 공부하다 보면 대충 다 알게 되는데 다만 거기 국세에서 소득세는 우리가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서 얘네들은 출제되는 세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인지세는 독립하게 출제되진 않는데 문서에 부과는 국세인데 독립하게 출제되진 않는데 얘는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도 독립하게 출제되진 않겠지만 얘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같은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세금들은 우리 세목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지방세에서 취득세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되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죠. 세 문제가 작년에 나왔지만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재산세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얘네들은 독립하게 출제는 거의 잘 안 되는데 다만 지방소득세가 27회 때 나오고 딱 독립한 문제로 한번 처음으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작년에 독립한 문제로 나왔어요. 또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얘네들 몇몇 특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알아두시고 그 외에 이제 지방세들이 있지만 나머지들은 그냥 세목 이름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국세, 지방세. 근데 문제 풀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는데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국세까지 같이 고르면 안 되는 거. 또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했을 때 국세만 고르라는 거. 이런 것만 문제 풀 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 그 다음에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살짝 봤죠?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 정부에서 부과되는 그 다음에 소비세, 우리가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을 때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가는데 그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요.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특광, 도가, 과세 주체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구,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구, 도가 과세주체고요. 그 다음에 또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세, 그렇습니다. 재산세 시군구가 과세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근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특광 시군세인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지방소득세예요. 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같이 계산해서 냅니다. 자, 얘만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중에서 얘만 특광 시군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애들도 주민세도 특광 시군세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
과세유치가 돼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생략이고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근데 어떤 수강생들 질문하다 보면, 받다 보면 특별시하고 특별자치시를 혼동하는 분도 있어요. 특별자치시하고 우리 특별시하고는 다른 거죠? 특별시는 우리나라에서 어디만 있어요? 서울만 있고, 서울만 특별시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어디만 있어요? 세종시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구별이 됩니다.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혼동하는 분들인데 구별하고요. 그래서 지방세는 이렇게 과세유치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돼요, 얘네들. 자, 그래서 취득세, 특광도고,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는 특광도고, 특광시군세인 거. 그러니까 전부 다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 특광시군세인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예요. 얘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도입니다. 자, 그럼 오를 꼽는 것이 취득세 과세유치는 누구예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주민세도 뭐 특광시군세고요. 어떻든 간에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유치가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록면허세,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다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유치가 되니까 생략하고 요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봅니다. 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적용된 주요 세금들은 다 보통세예요.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 딱 정해져 있는 세금, 목적에 구속받는 세금. 자, 5가지가 있는데 국세 목적세에서는 지금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국세 목적세 어떻게 외웠어요? 머리글자를 따서 교교농 이렇게 외웠습니다. 교교농. 자,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는 어떻게 했어요? 찌찌.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우리 국세와 지방세에서 국세와 그 다음에 지방세로서 목적세요. 국세와 지방세에서 목적세 우리 어떻게 외웠냐? 이렇게 외웁니다. 자,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찌찌.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죠. 그래서 사용 목적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저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위해서, 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보존 정책, 탐사, 환경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을 위해서 쓰겠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인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세금이냐.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 세목 이름이 좀 바뀌면서 세분화됐어요. 먼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이 소방분은 어떤 거냐면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재산세 친구죠.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재산세 친구다 보니까 물납, 분할납품 안 따라다니고 나머지 웬만하면 다 누가 같이 재산세에 나와 있는 곳에 누가 나와 있다?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이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은 많은 재산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몇몇 특징 빼놓고 그런 다 재산세에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자, 그 다음에 특정 또 시설에 대한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는 소방분,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으로 나눠지는데 특정 자원분과 시설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소방분이 또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눠진다는 거. 얘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같은 자원 보호 또 소방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세 우리 가볍게 어떻게 외우고 지나간다? 교교농, 찌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직접세, 간접세 이런 거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세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는 거고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 쓰인 조세는 간접 쓰인 조세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참고입니다. 과세상의 인적 귀속에 따른 분류 물세, 인세도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직접적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세는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 과세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물세 옆에다가 여러분이 가로에 놓고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하죠. 그래서 취득세 그러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애들이요. 그 물건 취득하는, 등록하는, 보유하는 재산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특히 재산세에서 주택 같은 거요.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시적으로 물세고 인세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느냐면 합산과세예요. 인세는 납세무자 인적상 고려해서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납세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정도 그냥 이해를 돕게 한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가세, 종량세 이런 것도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우리 기초과정에서 용어 설명 드렸고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정액세율, 정률세율 뭐 이런 것도 자 넘어가도 되고요. 양가로 7번 과세상에 따른 분류 이런 것도 다 넘어가도 돼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건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니까. 양가로 8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있죠. 독립세, 부가세. 그래서 독립세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부가세요. 국세 중에서 우리가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세 우리가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조세 총론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웠던 것이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세금들은 보통세가 아니라 독립세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독립세인데 자,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고요. 그래서 독립세는 그냥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냐면 독립세입니다. 근데 이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 그 부가세 중에는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어떤 게 있냐면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예요. 자, 어디서 봤냐면 얘네들 어디서 봤습니까? 교교농 목적세죠. 근데 얘네들 또 부가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교육세가 독립세, 본세로 하는 세금은 어떤 거냐면 대개 우리 시험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나 주세나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를 독립세로 해요. 그런 애들 우리 시험과 관계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교육세는 그냥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이 농어촌 특별세에 국세고 목적세고 또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목이 있는데 지방교육세, 찌찌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뉘집 자식이냐 족보 요거요. 기초과정부터 배운 게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 나왔다. 줄여서 농특세는 족보 뉘집 자식이냐.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목적세고 또 보다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국세고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세금 골라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예요.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냐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또 그 다음에 찌찌 목적세고 또보다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자,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얘네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한 5개 이제 독립세와 부가세 그 연결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강론에서 또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시고 양가로 9번 있잖아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여기에 별 표시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끔씩 나오는 것이 다음 중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부동산 양도 시에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취득 시, 보유 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꼭 알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자, 일단은 어떤 거냐? 국세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빗줄이요. 상속세, 증여세 빗줄.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빗줄이요. 얘들은 취득 시에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취득 시에 부과되는 세금 일단 빗줄. 그 다음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국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빗줄이요. 자,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하고 거기에 재산세로 항상 친구 따라 나와야 되는 애가 있죠? 예? 어떤 애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거기다 써놓습니다. 그 지방교육세 아래다가 써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밑줄이요. 재산세 밑줄, 그리고 지방교육세 아래다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써놓고, 예,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세 가지는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는데, 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 보유세 세 가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밑줄이요. 나머지는 다 동시부과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밑줄이요. 국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밑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시부과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동시부과된 애들만 따로 거기 아래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세에서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좋도록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동시부과되는 세금들만 따로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요, 부동산 취득 시,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 또 그 다음에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딱 했을 때 일단 다시요,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세 가지. 먼저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렇죠? 재산세 친구. 그 다음에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자, 여기서 딱 잡고, 그 다음에 양도시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해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딱 틀을 잡고, 그 다음에 동시 부과되는 애들 보세요. 취득과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그러냐? 지방교육세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어떤 세금이냐면 부가세잖아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부가세는 예전에 제가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거 할 때 얘기 드렸어요. 지방교육세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가 나와서 부가세에 대해서, 제가 부가세란 말을 하지 말고 어른들한테 힌트를 줘봐라, 여기 나와서. 그럼 걔가 뭐라고 했냐면,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방법, 납세무 성씨가 부가세는 다 뭘 따라간다? 본세. 그러니까 독립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같이 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요. 재산세, 부가세여서 지방교육세 있죠? 재산세 보유단계세 낼 때 지방교육세 같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를 우리 했었는데 다 까먹었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어떻든 간에 지방교육세는 이렇게 본세, 독립세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취득단계에서 부과되고 또 보유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보유단계와 양도단계. 취득단계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게 있냐면 농어촌별세 아니고, 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소득세 있잖아요.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합니다.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우리 부동산 임대업 배웠잖아요. 자,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보유 중에 임대하는 거니까 종합소득세 보유단계. 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종합소득세 양도단계에서 부과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데, 소득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예요. 그러니까 소득세 낼 때, 자, 소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돼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와 양도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취득과 양도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건지 생각나요, 여러분들? 인지세.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자, 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이런 제스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된다. 있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자,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근데 학자들이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교재는 또 보면 인지세가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된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교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통설적으로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된다. 유통 과정에서 탄생한 조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다는 견해가 있어서 만약에 문제 풀 때 인지세를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된다고 해야지만 이건 답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도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통설적으로는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어떤 거냐면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예요. 여러분, 어떤 농촌부부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6시 내 고향인가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동네에서 인기짱이야 그냥. 그래서 동네에서 무슨 일만 생기면 이 아저씨한테 다 전화해서 이 아저씨가 쏜살까지 달려가서 동네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죠. 동네에서 인기짱인데 문제는 뭐냐면 밭에서 부부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이 아저씨가 어디 형광등이 고장났다, 농기구가 고장났다, 쏜살같이 가. 그러면 남아있는 집안일은 밭일은 누가 다 하냐? 아줌마가. 아, 진짜 이 아저씨 진짜 너무하더라고. 자, 그래서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 자, 동네 일이면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머릿속에 딱 새겨 넣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저처럼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만.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취득, 보유, 양도 다 끼고 들어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이렇게 해서 요걸 딱 기억합니다. 농특세, 부가세, 지방소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다 정리가 됩니다. 양가로 9번 그래서 별표시하고 지나가시고요. 467페이지 부동산의 평가 방법인데 우리가 소위 공시가격이란 말 있잖아요. 공시가격이요. 국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가순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세를 과세하는데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시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순액. 그래서 시가순액과 기준시가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기준시가 어떻게 산정되느냐? 토지는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개별 공시가가 토지 기준시가인데, 근데 지정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지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묶어요. 땅값이 전반적으로 3배 올랐다? 그러면 개별 공시가에다가 배율 3배 이렇게 해서 한 게 기준시가입니다. 지정지역은 개별 공시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이고요. 건물은요, 자, 모든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그 가액인데요. 다만요, 그래서 국세청장이 일반적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산정고시하는 가액인데 지정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정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그러니까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같은 것은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서 산정합니다. 원래 상가는 기준시가 매길 때 건물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를 따로따로 매겨요. 기준시가를. 근데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것은 이것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하냐? 일괄해서 산정해요.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일괄해서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자, 한번 그냥 보시고 이렇게 편하게. 시험에서 계속 나왔던 것은, 정답지로 나왔던 것은 이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특히 거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것만 밑줄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것들은요.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밑줄짝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30회 시험 때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사실은 잘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전에 기준시가 과세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에는 제가 강의하면서 기준시가에 관한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자세히 강의를 했고, 그때는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내용들이 시험에 지문에 틈틈이 잘 나왔어요. 옛날에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된 이유는 된 이후에는 기준시가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시험에 안 나왔고, 근데 실거래가 도입된 이후에 종합문제 속에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 요게 지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30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32회 시험 때 또 기준시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30회 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혹시 모르니까 요거 다시 한번 알아둡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그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다 반드시 뭐예요?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쏙 빼고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시가에서 여기 이제 없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요, 당연도 올해 거 아직 기준시가 산정고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직전에 기준시가에 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전년도 거 적용하고. 예? 그렇죠? 아직 올해 거 산정고시 안 되면 직전에 기준시가에 한다. 전년도 거 적용하고. 그 다음에 토지 같으면 공유수면을 매립한 척에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 한 번도 산정고시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근 유사토지 개별 공시가를 참작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하고, 그렇잖아요. 인근 유사토지 개별 공시가를 참작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하여튼 기준시가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 꼭 기억합니다. 하여튼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요거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프리미엄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 요걸 쏙 뺍니다. 지방세 우리 시가 순액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항상 뭐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시가 순액이요. 여러분 재산세, 여러분 집에 대해서 시장수구청장이 재산세 계산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계산해? 시가 순액으로. 납세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납부를 안 해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무엇으로 세금 계산합니까? 시가 순액으로. 자, 불성실 신고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토지는,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인데,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요. 이것을 주택의 시가순액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가순액은 뭐 알 필요 없어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시가순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라는 것에다가 여러 가지 지수들을 적용해서 구하는데 연락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챕터 2장 납세무에서 제1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있죠? 별표 3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세 총론에서 저보고 제일 유력한 부분을 꼽아라 그러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제일 유력시 됩니다. 그래서 제1절을 여러분들이 꼭 별표시 해놓고요. 별표 3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납세 의무 있잖아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이게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또 보기 전에 고개 들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그냥 우두둑한, 우둑 소리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자, 우리 한번 보시면 납세무는
학자들이 얘기해요. 성립하는데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는데 취득세로 예를 들면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요.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도 옮겨받고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는 생겼어요. 근데 납부할 의무는 생겼는데 아직 세금 계산이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요. 납세무 확정이요. 구체적 확정 시기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이 뭘 떠올리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우리 징수 방법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자기 골방에서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있죠.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하는 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이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냐?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유소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원칙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된 납세무는 보세요. 납부 등을 하게 되면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죠. 그래서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무가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재산세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보시면 뭐 에어컨을 누가 끈 건가요, 여러분들? 에어컨을 끈 것 같은데. 나오고 있어요? 아, 근데 덥네. 자, 그래서 저기 누가 저거를 켜시고 저 선풍기를 여기 한번 봅니다. 재산세는 저쪽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저걸 키란 말이죠. 자, 우리 저기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 움직이면 거기서 움직이면 그렇고, 맨 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 좋습니다. 나머지는 앉아 계시고, 자. 여기 시선은 여기를 보시고, 뭐 중요한 거 지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자, 여기 봅니다. 보시면, 아니, 너무 큰 것 같다, 어째 소리가? 약하게 한번 들어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약하게 한번. 좋습니다. 이거 알아서 편집하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재산세는요, 여러분,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죠. 그래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이 있는데 그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면 6월 1일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재산세는 6월 1일 날요 재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납세금 확정. 자, 재산세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납세금 확정은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세금 계산합니다. 우리가 과세권자가 과세관청에서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재산세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중과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등등등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고요. 또 국세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냐?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거기서 날라오죠. 납세문자 고의수 유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돼. 거기서 날라오는 세금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문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취득세, 등록면세는 보세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취득세, 등록면세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납세문자가 무신고하면 예외적으로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원칙은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가지고 납세 고의소가 발부되니까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세는 원칙 신고납부인데 그러니까 취득세 보세요. 등록면세는 원칙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납세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X입니다. 신고 있으면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지. 신고 없을 때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 있는 거지.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면 어떻게 하냐?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각 세목별로 얘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는지 성립시기 또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되는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지 또 소멸 사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28회 시험 때 소멸 사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독립화 문제로. 그 다음에 성립은 29회 시험 때 물어봤고요. 30회, 30일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32회 시험에서는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467페이지 저 아래 보시면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서 먼저 국세의 납세무 성립시기 그래서 원칙적인 성립시기 봅니다. 소득세, 법인세 이런 애들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들이에요.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고 그러면 1년 내내 매일 근로소득, 매일 사업소득 발생하니까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할 때 그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요? 끝나는 때입니다. 몇 줄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예외 청산소득 이런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법인세 관련한 내용은 소득세 밑줄이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소득이 발생한 때다. 소득을 얻은 때다. 양도하는 때다. 막 바꿔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시면 468페이지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이건 참고고요. 줄 긋지 마시고요. 상속세도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되는 때예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상속 등기하는 때가 아니라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얘네들 그냥 읽어두시고요. 밑줄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하고 똑같이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 과세 기준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 있죠?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체크하시고 농어촌 특별세도 체크합니다. 얘 농특세를 보시면 항상 조세총회에서 농어촌 특별세를 보면 얘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그 본세 납품 송입하는 때 미칩니다. 본세 납품 송입하는 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납품 송입하고요.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품 송입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들은 그 독립세 본세를 따라가요.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라고 나와 있으면 그때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품 송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 납품 송입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국세 가산세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 복잡한 이거를 시험에 물어보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납부하는 양도소득세 같은 거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했을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때 그 무신고 가산세 있죠? 거기 A번에 무신고 가산세는 그 무신고 가산세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넣냐면 그냥 무신고 가산세에서 요 신고에다가 동그라미야. 그래서 이런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그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래서 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밑줄이고 그 법정 신고의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다 요거하고 짝지면 되잖아요.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신고란 말이 들어가요. 자, 납세무 추상적으로 송입하고. B번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떤 거냐면 요 B번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고지 전에 B번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고지 전에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요거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B번에다가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0.02% 적용되잖아요. 예? 1일 0.02% 적용되니까 요거는 그 그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일 0.02%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1일의 동그라미요. 1일이요. 자, 그래서 납부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0.02% 적용되는 거니까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1일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한번 그냥 눈에 켜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은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얘는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래서 얘는 고지서, 납세 고지서에, 납부 고지서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눈여겨보고 갑니다, 이거. 그 밖의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냥 갑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납세무 성립 시기에서 여러분요, 다른 건 됐고, 거기, 니은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여기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밑줄이고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의 밑줄이요. 그래서 니은번에서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요것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배웠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달의 말일.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만 기억하고요. 그리고 기역, 디귿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을번이요.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밑줄이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절 보셔야 되는데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 이따가 지방세,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이거 생각 안 나요? 앞선 과정에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데 수시부가 하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죠? 이거. 자, 그래서 밑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를 보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밑줄인데 이거 바꾸면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취득하는 때입니다. 사적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 그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 있죠? 잠깐 쉬었다가 이 지방세 468페이지에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 한가로 2번 요거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일단 쉬었다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